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참 너무너무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건데요? 어떤 이 장병이 대전차포 수리를 하다가 훈련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었죠. 몇 명이 또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장병을 군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군에서 치료를 해주긴 한데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까 전역해라. 전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아라. 한 달에 치료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건 전역하면 군인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장병이 지금 전역을 미루고 지금 화상치료를 군병원에서 받는데 화상치료는 군병원에서 제대로 받기 힘들어요.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전역을 하면 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전역을 또 안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최대한의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 날 이후는 무조건 전역해야 돼.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협조를 해주겠습니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장병의 치료비를 전역을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청원을 청와대에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분은 어쨌든 나라가 불러서 가서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화상을 당하고 계속 돈이 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는 치료가 다 될 때까지 네.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방부가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거 국민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국방의 의무는 지우지만은 그 군인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방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보호할 그거를 또 국방부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청원까지.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모든 거 국민들이 억울하고 잘못한 거는 청와대에 청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면 각 정부 부처는 왜 있어요? 청와대만 있으면 됐지. 그럼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 제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뭔가 이 나라 국민들은 완전히 왕조시대 때 왕한테 비로소 왕이 그냥 해 그러면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나라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 국민의 주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에 있는 국민의 태도예요? 아니면 왕의 하명만을 기다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이게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 장병이 임무 수행하다가 그런 폭발 사고 얼마든지 일어나거든. 그런데 국방부는 그거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나라 국방부는 대체 뭐 하는 동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기록들 병사 또는 죽은 기록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근데 너무나 실수로도 금방 죽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아무런 그 보상 절차가 제대로 없다라는 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변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보상은커녕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더 안 해주는 거 이거는 무슨 이게 나라예요? 예, 이런 경우에 이거를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송을 하면 될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국방부 장관과 그 밑에 있는 장군 최소한 3명은 없앤다 라고 하면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한다. 자기 별일자리를 안 잃기 위해서. 그러면 숨기면 3명이 아니라 30명을 없앤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 조치를 못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없는 무능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그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알려졌을 때 국방부 장관이 일주일 안에 그거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방부 장관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언론에서. 그러면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아, 최근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목함 지뢰 사건으로 그렇죠. 부사관이 다리를 잃으셨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겠다 이것만 기사가 되고 아. 정작 책임을 져야 될 국방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거든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연처럼 병원비 지급도 안 한 거였거든요. 병원비 지급도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후원금으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저 북한에서 병사가 탈출해가지고 판문점 있는 데서 총알 맞아가지고 그거를 헬기로 후송했을 때 네. 그럴 때 국방부에서 그 돈을 지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슈가 되니까 네.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다 했죠. 예.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대 병원은 헬기까지 나중에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좀 대체? 화가 나는데 우리 뭔가 국민을 물러보는 것 같은. 예, 국민은 물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으로 갔다가 남한으로 다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어라도 해야지 내 생명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가치롭게 그런 걸 경험할 때 지금 국방 이 지키는 국군들은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야, 북한에서 탈출한 애는 쟤는 제대로 치료받고 죽었다고 살아남고 내가 훈련받다가 사고 나가지고 화상당하고 내 다리 날라가고 이러면 내 몰라라는 이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병사로 있으면 농담으로 우리는 그냥 군사 물자이다. 그냥 재고의 기록이 되는 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군인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물자로 관리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는 그래도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나라와 재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폐기 처분되는 관리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언젠가 한번 황심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치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제가 이 이태리의 오성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한국판 오성운동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판 오성운동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사연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사연을 또 읽어보고 황심소에 계시는 어떤 스태프분이 아니 이게 한국판 오성운동이라면 이거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새나라당, 당나라당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또 의견을 주시면서 그거보다는 그냥 이 나라에서 진짜 뭐 거창하게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차라리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뭐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차라리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또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한국에서도 오성운동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주도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순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2014년 4월 이후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침몰하는 한국호를 구하자라는 모토로 시작하게 된 시민운동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정책 훈련을 받은 일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꾸고자 하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참여 방법으로 2016년부터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시작된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매주 2개의 주제를 통해 12주 동안 국정 운영의 실체와 방법론을 익히는 방식입니다. 벌써 7기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득권 여야 정치권은 이념 대립과 망국적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정치는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저희 수료생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의 정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분립인데 현행 국회 의석분포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대 야소가 되면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는 행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 분야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임기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권재민에 부합해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바람직한 것일까?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정치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현행 기득권 정치 세력을 일반 시민의 힘으로 물갈이를 하느냐가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의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와 연동한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저희들은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지만 내각 책임제가 어떤 제도인지 장단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국민들도 내각 책임제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운용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방향에 더 맞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각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현실부터 냉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심소 방송에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에 대한 사연을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각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현실부터 냉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참 좋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앞에 내용은 진짜 이 말하고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황심소 스태프분이 보낸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모임, 공사모를 알려드립니다. 공사모에서는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사연을 찾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 당신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당한 일, 그런 분의 사연을 황심소에서 조사하고 찾아서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누구나 공사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모에서는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의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이 또는 주위에서 억울한 경험을 하였거나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는 당신이 겪는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모에서는 무엇보다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의 비리와 모순을 폭로하려 합니다. 당신이 조직에서 겪은 갑질, 을질, 숟가락질 가릴 것 없이 불공정한 일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권력이나 집단의 폭력에 의해 겪은 억울한 일도 좋습니다. 공사모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억울한 일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모든 공권력이 행사된 기록, 예를 들면 재판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또 누구나 쉽게 그런 기록들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 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되는 과정은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식과 시민의 힘이 커졌습니다. 건전한 시민의 양식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모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공사모의 활동을 후원하실 분은 sherlock@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주 1회씩 공사모의 취지와 활동에 대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판 오성운동을 찾아서라는 이 일에 두 가지 다른 사연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련의 모임 활동에 대해서 사연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공사모 모임에 대한 사연을 주셨는데, 그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자로 공사모라고 하네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이순신 프로젝트는 어떤 사회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기득권을 부수고 시민들이 권리를 갖는 그런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권재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의원 내각제를 바라는.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지금 사연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부분은 기득권을 부수고 시민들이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의원 의원들을 뽑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주권 재민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통령제는 주권 불민인가요? 이 사연이 상당히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침몰하는 한국호를 구하자라는 모토로 시작된 시민운동이라는데 결론은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제, 재앙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해야 된다. 이건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 그럼 배웠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재미있게도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책 훈련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막심하여 주권 재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의원 내각제로 해야 된다. 이거를 세뇌를 받으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 안에서 결국 결론 지은 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 한국사회 문제가. 그렇죠. 이 말은 뭔 뜻인가요? 이걸 강의하는 주체가 대통령제를 싫어하고 그냥 의원 내각제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짜 탐색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거. 정해졌죠. 재앙적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제를 없애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지금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교육시켰다고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정책훈련은 일종의 세뇌 교육을 정책훈련이라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래도 침몰하는 한국을 구하자라는 그런 모토에서 시민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좋은 뜻으로 모인 분들이 어떤 희한한 세뇌 공작의 희생자가 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국회 들어가야지만 정치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 뭐 그건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기성 정치인을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정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신인 정치인을 배출을 하면 정치가 나아질 거라는데 그거를 벌써 70년 동안 했는데 매번 비슷해. 급속도로 그 신인 정치인이 구태 정치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섭득하고 또 그걸 따른다는 걸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아마 낫지 않겠는가.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시민운동 하시다가 정치에 참여하신 분들 치고 제대로 정치인으로 성장하신 분 찾기 참 힘들죠. 네. 네. 다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그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시민운동을 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좀 더 나은 정치를 하는 마치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시민운동 출신이든 직업 공무원 출신이든 군인 출신이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가 국민의 대표로서 또는 주민의 대표로서 할 때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느냐.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럼요.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그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답에 많은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진 분들이 참가를 했다는 거는 거의 제가 이분 참 사연이 참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가하신 분이 마치 사교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길이요 진리니 우리는 그 길을 따르리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 비슷한 느낌을 얻는다면 제가 너무 과민한가요? 정말 그런 게 이 정책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는 정책 그러면 거창하고 외국에 어떤 제도가 있고 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시의원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방송 들으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억울해하고 제가 필요한 거 들어준 사람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왜 그 개인의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왜 실제 정치 선거 운동을 하는 그 후보들은 왜 우리 사람들의 얘기를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요, 각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심지어 황심소 듣는 분은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바로 이 사회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나라의 문제는 대단한 그분, 뭐 징크스가 있으신 그분, 또 뭐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그분,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은 하늘에서 내줬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으로 정치를 보시거든.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찌질한 개인의 문제를 뭐 정치하고 연결시키냐. 특히 그런 분들일수록 아니 심리학자가 어떻게 정치 현상을 분석을 해? 심리학자는 제정신이 아닌 저를 힐링해 주세요. 저를 좀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나 돌보면 됐지. 어떻게 정치에 나오신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건방진 XX 이러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사연 이순신 프로젝트 알려주신 이분은 진짜 이분이 원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각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현실부터 냉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멋진 약속에 아마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 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네. 대부분 전제가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찌질한 얘기만 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면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황심소 스텝이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만들어낸 사연은 더 어쩌면 이 일반 시민들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진짜 중지를 모아서 그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또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갈 길을 만듭시다 하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035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 선거 넣으신 분이 공정한 사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뭐 이런 그분에게서의 공정은 뭘까요? 네.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럴 때 공정이라는 거의 정체가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 있어의 공정함이 뭐고 학부모에게 있어의 공정함이 뭐고 또 교사에게 공정함이 뭐고 이런 걸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이 멋있는 공정을 주장하면 공정한 교육이 된다고 믿는 그분들은 지금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가지고 자꾸 국민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이 나라에서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라고 할 때 이 홍심수 스텝이 이야기한 그 사연은 무엇을 공정함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신 사람의 사연을 찾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당한 일, 그것이 어쩌면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가장 시작이라는 거죠. 공정한 뭔가를 우리가 찾고 내세울 때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면서 억울하거나 뭐 불편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라고 느껴지는 것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그게 뭔가 필요하다고 모인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거창한 정책, 이 뭔가 인기를 끌 것 같은 건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침몰하는 이 한국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진짜 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온몸으로 생활해서 체험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 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그 책에서 저스티스라는 이 샌더스 교수가 쓴 책에서 정의는 뭐냐면요. 일본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정이 정의예요. 정의는 정의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지만은 이 일본의 사람들이 많이 원할 때 그것이 정의로운 길을 간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035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정책은 권력을 가진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시민의 손과 목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 민주사회에 운운하면서 우리가 항상 투표로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투표 뭐에 대한 투표인지 그냥 이 정당 저 정당에 대한 투표고 그 투표를 해가 선출을 해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는데 정작 이번에 인원들이 나빠서 저놈들 1번이 나빠서 2번을 찍고 2번이 나빠서 1번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야? 쏘갔다. 그놈이 그놈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총선에는 두 번 다시 이 번호가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시민의 손과 목소리에 의해서 진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또는 억울하게 느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이태리 오성운동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현된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언론들은 오성운동을 마치 포퓰리즘 정당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실제로 오성운동이 지금 이태리에서 최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성운동은 그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고 또 지역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부패든 부조리한 것을 분명히 바꾸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직접 자기가 하겠다라는 사람을 그 정당의 대표로 내세우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성운동이 지금 많은 이태리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는데 한국에도 이제는 그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기성정당들이 선거철만 되면 뭐 본인들이 최고로 대단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뭐 특별한 정책, 뭐 이슈 이걸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진짜 속셈을 숨기고 또 심지어는 특정한 인물을 내세워서 인물팔이하는 그런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035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본인이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껴졌던 것들, 혹은 뭔가 당했다고 느껴지는 것들. 035에 제가 생각할 때는 후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 없어도 후원해 주셔서 저희 035 모임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심서를 후원하면서 035 후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면 그게 035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려면 우리부터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처해 있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찌질하게 내 문제를 못 보는가를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건 물이 되고 싶진 않나요? 그럼 완전히 지금 맹물 됐어요. 웃자면 좋아요. 예, 그걸 좀 더 잘 알고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라도 035가 만들어지고 035가 이 사회를 바꾸는 그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해집 아니었습니다. 하로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